제 의정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반월 시화공단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안산 경제를 다시 성장 동력을 좀 이끌어낼 것인가. 예, 저는 안산 반월공단이 있는 초지동을 중심으로 한 제7선거구의 경기도의원이고요. 3선 의원입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지금 44년이 됐는데요. 공장 숫자로만 따지면 반월공단이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화공단이 한 8,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공단 다 합쳐서 전체 노동자 숫자가 한 16만 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월공단 자체가 원래 수도권에 산재되어 있는 3D 업종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이제 반월공단이거든요. 3D 업종이다 보니까 그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고, 통계적으로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 현재 한 60% 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임금도 좀 저열하고 근무 환경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동자들이 좀 기피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가동률인데요. 산업단지의 경우에 보통 전문가들 얘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한 7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월시화공단 전체 가동률이 65%를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월시화 3단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의 약 88%가 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전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크게 보면은 전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산업구조 조정이 중장기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경영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국제적인 분업인 거죠. 예를 들면 피업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하던 거를 일본과 호주로 넘어오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이 국제적인 자연스러운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이 반월공단도 그 자체가 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 산업, 부품 산업 또는 장비 산업과 같은, 그리고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CT와 관련된 뭔가 이렇게 좀 혁신적인 그런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이제 있으니까 국가가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거죠. 올해 이제 범정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3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공모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작년부터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 용역도 주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장들끼리 모여서 전략회의도 하고, 이런 논의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좀 했었고, 경기도가 다행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올해 5월 달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국가가 공모한 3단 대개조 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8,7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예측으로는 아마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 이상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만 하더라도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산업, 부품산업, 장비산업을 다루는 강소기업이 약 한 100개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대만이나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뿌리 전통 산업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기간을 좀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 관리 권한을 이제는 국가가 독점할 게 아니고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면 경기도가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국회의원들과 우리 경기도의원들 그리고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후보들한테 바른공단과 시야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삼선 도연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좀 했고요. 특히나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바늘공단을 배우러 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가 바늘공단에서 현장 노동자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이런 경험들을 우리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